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엄청 먼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쯤에 우리나라 경기도 고양시의 6남매의 셋째로 태어나서 4살 때쯤에 뇌수막염을 앓은 뒤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됐던 김광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이분은요, 왼쪽의 팔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었고, 그럴수록 이 광환 씨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께서는 이 광환 씨에 대해서 원래 순진하고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난폭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나는 왜 몸이 이래서 이딴 취급을 받아야 되나 라는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랬었다고 가족들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할 뿐 남들과 다르지 않은데. 강한 씨께서는 실종 전에 너무 분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주먹으로 벽을 진짜 하도 쳐가지고 항상 이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계셨다고 해요. 그걸 못 푸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막 벽 치는 걸로 이제 표출을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겠죠. 광환 씨의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엄하셨었대요. 광환 씨가 밖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들어오면 이 아버지 또한 자식이 마음 아프게 이제 얻어맞고 오니까 너는 왜 그렇게 어디 가서 처맞고 오냐고. 그러니까 광환 씨께서는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천대, 괄시, 상처만 이제 받으면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도요, 한창 어린 나이 때는 어린 마음에, 철없는 마음에 장애가 있었던 이 광환 씨를 부끄러워해가지고 피하고, 그리고 놀림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숨고 많이 그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없을 때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가족들도 나이를 먹고 광환 씨가 실종된 지금, 그 점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럽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힘들다고, 꼭 찾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땐 우리가 철이 너무 없었다고. 마음 한 자락 기댈 곳조차 없었던 이 광환 씨께서는 항상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는데, 장애와 가난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했어요. 이런 광환 씨가 29살이 되던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1986년 10월경 가난 때문에 단칸방을 전전하고 계셨던 이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을까요? 부모님한테 광환 씨가 나 갈 데 있다고, 나 대전으로 갈 거라고, 나 대전에 가면 나 있을 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딱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왔다고 해요. 이때 가족들은요, 광환 씨를 붙잡지 못했대요. 왜냐? 이때 정말 집 사정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저렇게 광환 씨가 가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형편이 좀 풀리면 꼭 데리고 와야지, 꼭 찾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로 20년이 훌쩍 넘도록 광환 씨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족들께서는 그때 그냥 잡았어야 됐는데, 가지 말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늦은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집안 형편이 힘들었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제 잡지 못했고 방치하듯이 버려뒀었다고. 남매들은요, 어릴 때는 철없는 생각에 마냥 조금 부끄러웠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립고 더욱더 미안해지고,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든대. 광환 씨께서는 장애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저는요, 이 광한 씨의 실종 사건 이외에도 몇 번의 실종 사례들을 다뤘었어요. 그걸 이제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진행을 할 때 옆에 이제 실종자분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띄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사진들을 띄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옆에 계속 재현의 사진들만 띄워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광한 씨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광한 씨가 실종되시기 전까지 이 집안의 사정이 정말 안 좋으셨대요. 단칸방에 진짜 몇 명이 다 부둥켜서 살 정도로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그때 사진기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후에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사진들을 찍었는데 그때는 이미 광한 씨께서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광한 씨의 사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광한 씨를 찾는 건 더욱더 어려운 상황. 광한 씨에 대한 정보는요, 진짜 딱 주민등록번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등록번호마저도 광한 씨는 말소가 된 상태였어요. 사진 한 장도 없이 광한 씨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최대한 광한 씨와 비슷한 모습으로 초상화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가 추정해본 광한 씨의 초상화입니다. 1986년 10월에 실종이 되셨고 지금 현재는 옆에 54세가 아닌 60세가 더 넘으셨을 거예요. 실종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이라는 곳이고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왼쪽의 팔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광한 씨의 오른손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치시면서 왕자 모양의 상처도 있다고 해요. 도대체 광한 씨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가족들께서는요, 이 광한 씨가 실종되시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초상화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배포를 했던 곳은 바로 서울역이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이 서울역 쪽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앵벌이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광한 씨도 이런 피해를 겪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서울역 부근을 제일 먼저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역에서 실종된 광한 씨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서울역의 한 노숙자분이 이 사람 며칠 전에 여기 왔었는데?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 막 다리도 절고 몸이 좀 불편했거든.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다면 이 노숙자가 말하는 사람과 광한 씨 동일 인물인 걸까요? 이 노숙자분은요, 근데 이 양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서울역에 오기는 하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서울역에 와서 보면은 내 동생처럼 이제 광한 씨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자분이 봤다는 이 이제 동생이라는 사람이 진짜 찾고 있는 광한 씨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다른 노숙자인 건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놓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광한 씨의 어머니께서는요,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아들을 찾으려고 찾아가신 적이 있으셨대요. 강서구,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시설. 그리고 거기에 광한 씨가 계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찾으러 갔을 때 계셨대요, 그 장애인 시설에. 그런데 그때 이제 계신 것만 확인을 하고 데리고 오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은 장애인 시설에 광한 씨가 계셨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한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거든요. 만약에 광한 씨가 살아 계신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이 장애인 시설에서 살렸을 텐데, 그렇잖아요.
장애인이신 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살리면 장애인 복지 혜택을 이 시설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렸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번호였을 테니까. 이에 강서구청으로 가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됐던 시기가 또 1980년대 진짜 옛날이었다 보니까 기록이 많이 없어. 그리고 이때는 신고도 안 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조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회가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 1980년대 이때 정도에는요, 시설에서 주민등록번호 갱신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봐. 근데 몰라요. 근데 이름도 물어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시설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시설 측에서는 단체로 이런 사람들을 다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줬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요, 호적이 세탁이 되면서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옆에 이영호라는 분이요, 17살 때 실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21살에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이 영호 씨를 찾았을 때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바뀐 상태로 한 시설에서 정부 보조를 받고 입소해 계셨다고 해요. 아예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김광한 씨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실제 실종자분들 중에서 이 지적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또한 이를 악용한 폐해 역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종됐다가 미발견됐다는 사례의 절반 정도는요, 정신지체 장애인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실종자분들의 가족분들은 오랫동안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 김광한 씨께서도 본인의 이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모두 새로운 정보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요? 경찰분들은요, 혹시나 사망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 불상자 혹은 무연고자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사망해 계시진 않을까라는 추정하에. 하지만 김광한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무연고 사망자나 신원 불상자 중에 김광한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온다면 광한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명단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분이 사망하신 게 아닌 어딘가 시설에서 새로운 정보로 살고 계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문가분들은. 마지막으로 옆에 그림 한 번만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함은 김광한 씨. 1986년 10월에 실종이 되셨고요. 지금 현재는 54세가 아닌 60세가 더 넘으셨을 거예요. 실종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이라는 곳이고요. 뇌성마비 장애로 인해서 왼쪽의 팔 다리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광한 씨의 오른쪽 손에는 왕자 모양의 상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광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다른 이름으로 살고 계실 수도 있는 거라서 옆에 그림 그리고 장애가 있으시다는 걸 참고로 혹시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실종자 찾기 182번이나 112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이 되게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광한 씨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진이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